가보겠습니다. 일단 동그라미 1번. 네, 보면은요. 교재는 얘가 20. 네, 8페이지입니다. 28페이지. 네, 보면은요. 지금 문제가 여기 단기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주식을 취득했다 하니까 여기서 핵심이 되는 건 단기 매매 증권의 취득 문제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회계 1급하고 세무 2급 쪽에서는 기본적인 분계를 잘 안 내요. 안 내니까 특정 챕터에서 중요한 것들을 꼭 외우고 계셔야 돼, 반드시. 어저께 우리 단기 매매 증권의 취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첫 번째, 우리 낚시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낚시를 치는 게 액면가 가지고 장난쳐요. 그럼 내가 어떤 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때는 액면가를 주고 살 수가 없다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 있는 한 주당 액면가는 의미 없는 자료입니다. 이거 낚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유일하게 해당 자산으로 처리해야 될 게 내가 이제 원하는 상태로 하기 위해 쓴 거니까 주식을 내가 내 자산으로 만들기 위해서 수수료까지 포함해서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해당 수수료도 자산 취득하면서 쓴 건 자산인데 단기 매매 증권만 예외적으로 비용 처리한다라고 했었을 거예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있는 거래 수수료 얘가 수수료 비용이라는 계정 과목 적는 거죠. 그죠? 얘만 나머지는 다 자산에 포함시키고. 네, 그래서 분계를 다 여러분 문제는 읽어보셨을 거니까요. 분계를 좀 끊어보겠습니다. 좀 확대시켜서 해볼게요. 이거 뭐야? 자, 일단 1월 2일. 자, 여기서 자, 가급적이면 문제 언급 있는 숫자부터 하시는 거 권장드립니다요. 자, 보면 일단 차변의 단기 매매 증권은 250주 곱하기 8,000원이죠? 그죠? 그럼 단기 매매 증권이 자산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단기 매매 증권 자산의 증가는 차변으로. 네. 그 단기 매매 여기서는 우리가 채권하고 채무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채권 채무 하나도 없으니까 거래처가 걸리든 안 걸리든 채점 대상이 아니고요.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채권 채무가 뭐예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 교재 아마 202페이지인가? 맞나? 202페이지인가? 헷갈리는 192페이지였나? 202페이지였나? 192인가? 맞네. 192페이지. 192페이지, 교재 192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여러분들 그 팁이라고 있을 거예요. 팁. 교재입니다. 교재. 자, 192페이지의 맨 위에 팁에서 여기 반드시 거래처 코드를 입력해야 하는 계정 과목이라고 있잖아요. 이거. 네, 요게 뭐냐면 일반 전표 입력이 그 뜻이에요. 여기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메뉴에 반드시 거래처 코드를 입력해야 하는 계정 과목인데 보시면 그냥 그거야. 채권 채무 입니다. 얘. 자, 근데 이 중에서요 우리 반드시 거래처를 입력 안 해도 되는 게 두 개예요. 이 두 개 뭐냐면 이건 의미 없습니다. 여기 있는 가수금. 거수금은 가끔씩 원인 모를 돈이 들어오니까 거래처 안 걸어도 상관없어요. 상관없고 그다음 우리 시험은 예금하고 적금이 채점 대상 아니에요. 거래처가 그런 건 거. 가끔씩 우리가 예금할 때 어떤 거래처인지 안 줄 때 있거든요. 맞죠? 그래서 요 가수금하고 보통 예금 뺀 나머지 애들은 다 배웠거나 한 가지는 안 배웠긴 했어요. 유동성 장기부채는 아마 나중에 배우시게 될 거예요. 여기 유동성 장기부채 빼고 다 읽어보시면 배웠던 계정 과목들입니다. 그렇죠? 나중에 훑어보세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얘네들이 채권 채무니까 얘네들은 반드시 거래처 코드가 일반 전표에 입력이 되어 있어야 되고 나머지는 걸리든 안 걸리든 채점 대상이 아니니까 저는 여러분들한테 다 보여드릴 때 얘네들 빼고는 그냥 거래처 안 걸게요. 거래처 안 걸면 쟤네들은 거래처를 걸든 안 걸든 채점하지 않는 채권 채무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요.
여기. 그래서 지금은 일단 단기매매증권 주식이잖아요. 채권재무 아니니까요. 그냥 일단 거래처는 무시할게요. 거셔도 상관없어요. 이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 금액은 250주 곱하기 8,000원이니까 200만 원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수수료 비용 처리가 보는 위치에 적는 거잖아요. 그럼 차변에 수수료 비용. 대변부터 먼저 하셔도 문제 없어요. 차변 대변만 잘 여러분들 기록해 주시면 상관없습니다. 네. 수수료 비용이 영업 외적인 거니까 900번대죠. 우리 회사의 주된 영업 활동은 제조업이 출제가 되니까 주식 사는 회사가 아닙니다. 네, 거시고 금액은 15,000원. 어차피 계산기 안 두드려도 되겠죠? 그럼 이 두 개 더한 게 보통예금 잔고가 줄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보통예금이라는 자산의 감소니까 대변으로. 가급적 특히 여러분들 이렇게 자주 쓰는 애들 있잖아요. 보통예금 많이 쓰겠죠. 얘네들은 코드를 외우시는 게 좀 좋아요. 그렇죠? 이게 은근히 시간을 많이 절약해 줍니다. 자주 쓰는 애들 막 몇 개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보통예금, 뭐 받으러, 매상매출 같은 거 있잖아요. 걔네들은 코드 가급적 외우세요. 나중에 제가 한꺼번에 몰아서 적겠지만 가급적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습관화 들이시는 관장드립니다. 세무 2급은 시간 모자라지 않은데 회계 1급은 좀 모자라요. 자, 됐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1월 3일 요거 교재 29페이지 그거죠. 뭐냐면 우리가 이 문제는 뭐냐면 지금 단기 매매 증권을 판 거예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어저께 그런 문구 있었죠. 우리가 재고 자산이 아닌 자산을 팔면, 그렇죠. 팔면서 별도로 쓴 비용은 별도로 비용 처리하지 않고, 그렇죠. 받은 금액에서 우리가 해당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에 판 걸로 본다. 기억나셔야 되는데 어저께 열심히 했잖아. 다 설명하면서. 자, 그러면 이거 이 뜻이죠.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300주 이 뜻이에요. 300주 곱하기 한 주당 15,000원에서 5만 원 빼면 그 문구에 대입하면 445만 원에 처분한 걸로 봐라라는 거예요. 진짜로 여러분들. 그럼 445만 원에 처분한 걸로 보는 건데 얘가 지금 장부 금액은 300이고야. 여기 장부 금액은 300주고 그리고 단기 매매 증권은 취득할 때 액면가 안 쓰잖아요. 얘 어저께 이 문제 보셨을 거 제 쓰레기 같은 문제입니다. 진짜로. 쓰레기다라는 난이도 세다. 자, 그래서 한 주당 장부 금액이 10,000원이니까 장부 금액은 300주 곱하기 한 주당 10,000원이니까 요 장부 금액이 아마 계산하면 300만 원일 거예요. 그러면 300만 원짜리 단기 매매 증권을 445만 원에 처분한 걸로 봐라고 해서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이익이 145만 원이 나와야 됩니다. 그렇죠? 어저께 그렇게 했을 거예요. 어차피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이익이나 수수료 비용이나 여기선 주된 영업 활동이 아니니까 영업의 수익과 영업의 비용을 쪼갤 필요 없다라고 했잖아요.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냥 합쳐서 표시한다라고 했죠. 그죠? 근데 그걸 굳이 그렇게 나누지 마시고 재고 자산 아닌 자산은 다 그냥 처분하면서 쓴 걸 뺀 이 금액에 처분한 걸로 봐요. 그럼 이 문구를 해석하면 그냥 장부 금액 300만 원짜리 단기 매매 증권을 445만 원에 처분한 걸로 봐서 나머지 145만 원만 처분이익 계상하면 알아서 단기 매매 증권 처분이익하고 수수료 비용을 퉁친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렇죠? 그 문구를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 그럼 단기 매매 증권을 팔았으니까 단기 매매 증권을 장부에서 날려야죠. 날릴 때는 장부 상해 금액이니까 300주 곱하기 10,000원 곱한 300만 원 날리시는 거예요. 031 이렇게. 네, 300 이렇게. 그 다음에 보통 예금 계좌로는 445만 원 들어오죠, 여러분들. 그죠? 네. 그럼 여기에다 수수료 비용 적으면 이건 재고자산 처분할 때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얘는 그냥 여기에다가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이익이라는 수익을 적으시면 됩니다요. 그럼 수익이니까 대변이죠. 그래서 대변에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이익 이렇게 하시는 게 답이에요. 여기다 수수료 비용 적으시면 오답이에요.
빵점. 안 줘요, 점수. 이렇게. 대부분 수수료비용 많이 적으시더라고. 그거 여러분들 아직 회계 쪽에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요. 이 챕터뿐만 아니라 유형자산도 마찬가지예요. 팔면 별도로 수수료 안 적습니다. 주주들이 관심이 없어요. 그죠? 우리 가구점은 가구를 판 게 중요하지 가구 아닌 걸 팔면 내가 그 회사에 투자할 때는 네, 그 회사의 주된 영업 활동에서의 판매가 다른 판매 중요하지 않아요. 않으니까 별도로 처분하며 쓴 걸 비용 안 잡아요. 다 그래요, 전부 여러분들. 이쪽뿐만 아니라. 자,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3번하고 4번. 자, 여기 자고로 우리 3번, 4번, 5번, 6번. 맞나? 여기 아니구나. 3번부터 5번까지가 30페이지고요. 그 다음에 6번이 31페이지네요. 3, 4, 5번이 30페이지, 6번이 31페이지입니다. 자, 보죠. 일단 1월 4일자에 핵심되는 말은 받을 어음의 추심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다 막 보고 있으시면 큰일 나요. 왜 큰일 나냐면 시간을 다 잡아먹어요. 맞죠? 그냥 눈으로 훑어보시고, 이거 추심이라는 말 나오면 바로 이제 개정 과목이 나오셔야 돼. 바로 달그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럼 지금 해석하면 받을 어음 1,000만 원이 있는데 만기가 돼가지고 국민은행한테 받아달라고 넘긴 거잖아요. 넘겨가지고 3만 원 떼고 나머지가 지금 당좌 예금 계좌에 들어온 겁니다. 그죠? 이거 당좌 수표 받은 게 아니니까 당좌 예금 잔고가 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핵심은 뭐예요? 요 수수료를 심부름값이 수수료 비용 처리한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수수료 비용인데 이게 어떤 걸 내가 회수하기 위해서 수수료 낸 건 받을 어음과 관련이 있잖아요. 그럼 받을 어음이라는 게 우리가 상품이나 제품을 외상으로 팔고 어음 받았을 때 얘기하는 거니까 주된 영업 활동의 채권이죠. 그러면 요 수수료 비용도 주된 영업 활동과 관련되어 있는 비용을 판매비와 관리비라고 한다면서요. 그죠? 그래서 800번 때 쓰는 게 핵심이에요. 이거. 자, 그럼 받을 어음이 장부에서 일단 은행한테 넘기는 거니까요. 받을 어음을 장부에서 제거합니다. 일단 대변에 받을 어음. 그리고 받을 어음은 채권이 맞아요. 반드시 거래처 여기 걸려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거래처는 다우 상사에 대한 채권이 있는 거죠. 네, 금액은 1,000만 원. 그리고 차변에 전 수수료부터 먼저 할게요. 자, 비용 처리니까 차변에 그럼 여기 판매 관리비가 두 가지 뜻이에요. 본사 내지는 주된 영업 활동에서의 비용 두 가지 같이 있습니다. 얘는 후자입니다. 주된 영업 활동. 둘 다 알고 계셔야 돼요. 본사라고만 하시면 여러분 당황한단 말이에요. 자, 금액은 3만 원. 그럼 당좌예금 계좌의 잔고가 늘겠죠? 그럼 예금의 잔고가 늘면 자산이 증가하는 거니까 여기 차변으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요. 네,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질문 있으신 말씀해 주세요. 자, 4번 보겠습니다. 자, 4번은 지금 받을 어음의 할인, 거죠. 할인이 뭐예요? 할인. 할인이면 주로 회계일금은 매각 거래를 출제할 거거든요. 그럼 해석하면 100만 원짜리 받을 어음을 내가 우리은행한테 93만 원에 처분한 거다. 만기가 되기 전에. 그렇죠? 그럼 여기에서 할인료는 받을 어음이라는 매출 채권을 판 거니까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 발생한다라고 했죠. 이런 게 다 핵심이에요, 여러분들. 아마 우리 이론하고 실기 포함해서 한 회계 1급이 몇 문제 나오지? 한 40, 50문제 나오거든요. 그걸 60분 안에 풀어야 돼요,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강조드리는 건 진짜 많이 연습을 하시고
그 문제를 많이 접하셔야 이렇게 다 해석하고 계시면 안 돼요, 진짜. 그렇죠? 그럼 나중에는 문제 못 풀어요. 그래서 매출 채권 처분 손실 1월 8일 날 일단 바드럼을 팔았으니까 바드럼을 깝니다, 대변으로. 자, 바드럼 채권이니까 거래처를 꼭 거셔야 돼요. 어디? 기준입니다. 기준 공업. 그죠? 은행한테 채권 있는 게 아니에요. 은행은 처분한 곳이지. 금액은 100만 원. 그리고 전 매출 채권 처분 손실부터 적을게요. 차변에 매출 채권 처분 손실 비용이니까 차변이고요. 나머지가 보통 예금 계좌의 잔고가 늘겠죠. 그럼 자산이 느니까 차변에 보통 예금. 그래서 바드러움이 110번이라는 것도 좀 알고 계시는 게 좋아요. 이것도 잘 나오거든요. 넘어가도 되겠죠? 네, 거래처 안 걸려 있는 건 거래처 채점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요. 자, 그 다음에 5번은 별표입니다. 배서 잘 나옴. 배서 잘 나. 나중에 부가가치세에서 5번 별표고요. 핵심은 얘입니다. 여기 뭐냐면 받을 어음을 배서 양도. 그럼 배서 양도니까 요게 이제 거래처가 다르다라는 거죠. 어떻게 다르냐면 내가 지금 외상 매입금은 우리 상사에 대한 외상 매입금이 없어진 거거든요. 근데 누구냐면 여기 받을 어음은 어디냐, 민상사한테 받을 어음을 네, 지금 우리 상사한테 넘겨준 거죠. 그럼 이제 100만 원의 외상 매입금 남잖아요. 그럼 남은 금액은 당좌 수표를 발행하면 우리가 당좌 예금의 잔고가 줄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당좌 예금의 감소입니다. 자, 근데 요 하나의 전표로 처리할 것이라는 게 가끔씩 문제에 나와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뭐냐, 이게 굳이 분계를 쪼개자면 두 가지로 쪼개지죠. 뭐냐면 외상매입금 400만 원을 받으럼을 배서해서 갚은하라랑 나머지 외상매입금 잔액 100만 원을 수표를 넘겨서 갚은하라랑 이렇게 나눠서 끊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렇게 끊으면 오답이에요. 뭐냐면 이렇게 이걸 나눠서 끊으면 거래처 일단 안 걸게 이렇게 끊으면 안 된다는 거 보여드리기 위한 거니까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왜냐면 번호가 이렇게 두 개로 나뉘어요. 그럼 이건 두 개의 전표가 돼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 점수 안 줘요. 하나의 전표를 하세요라 무조건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알죠? 그러니까 거래를 두 개로 쪼개지 말고 그냥 번호가 하나로 일치되게 분개하라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거는 뭐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많이 해보시는 수밖에 그냥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일단 차변의 외상매입금이 500만 원이 감소하겠죠. 400은 어음 넘겨서 갚았고 100만 원은 당좌수표 발행해서 갚았으니까 외상매입금은 채무니까 거래처를 반드시 거셔야 되는데 우리 상사에 대한 외상매입금이에요. 채무가. 그리고 받으럼을 배서했으면 받으럼을 넘긴 거니까 받으럼이라는 채권이 자산이 감소해야 돼요. 대변으로. 네, 받으럼은 민상사에 대한 채권이 있는 거. 채권이었잖아요. 이게 400. 그럼 나머지가 당좌예금이라는 예금의 잔고가 줄어야 되니까 대변의 당좌예금. 네,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번호가 하나로 이렇게 딱 줄여요. 여러분들 아마 1번으로 돼 있으실 건데 전 지워서 이렇게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번호가 일치해야 되는 게 하나의 전표입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6번. 자, 6번은 있죠? 아까 우리가 풀었던 게 받을 어음이 지금 우리가 부도가 돼가지고 지급 거절당한 거예요. 세종데크한테 받을 어음이 만기가 돼서 지급 제시했는데 거절당한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아까 설명했던 대로 1월 19일 날
그럼 더 이상 받을 수 있는 정상적인 어음이 아니다라고 해서 대변으로 받을 어음의 잔액을 0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정상적인 어음을 까는 겁니다요. 이렇게 대변으로 까시고 그 다음에 비정상적인 어음이 느는 거죠. 맞죠? 차변에 부도 어음과 수표였죠. 이렇게. 네, 이렇게 하시면 점수를 안 줘요. 부도어음과 수표도 채권이 맞습니다. 아까 그래서 거래처를 거셔야 되는데 문제는 이거 누구 것이냐면 여러분들 국민은행을 것이더라고요. 국민은행이 아니에요. 국민은행은 통보만 해주는 겁니다. 나한테. 비정상적인 채권이 그럼 은행한테 있는 거예요? 은행한테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은행은 통보만 해준 거고 이 받을 가능성이 낮아진 채권도 아직까지는 세종테크한테 있어요. 맞죠? 그래서 이것도 세종테크 거셔야 돼요. 그렇죠? 요것도 조심하셔야 돼요. 은행은 통보만 해주는. 부도 됐다고? 그럼 은행 네가 갚아라 그래요? 아니에요. 그죠? 은행은 대신 인출만 해주는 거예요. 이거 개종은 뭐냐? 그래서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많이 좀 틀리시더라고. 그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7번 별표. 별표입니다. 자, 보면은요. 자, 주식회사 벽산전자에게 자고로 매입하기로 한 원재료를 인도받았대요. 근데 내가 선급한이라는 게 계약금 먼저 준 거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당초에 계약금 128만 원 던져줬는데 1월 23일 날 잔금 1280만 원까지 지급해가지고 원재료 이 두 개를 합친 금액을 넘겨받은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회계에서 정말 조심하셔야 될 게 계정 과목이 4개가 넘으면 4개 다 끊으셔야 돼요. 계정 과목이 3개가 넘으면 3개 다 끊으셔야 되고 하고 싶은 말은 가끔씩 퉁쳐가지고 잔액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뭐냐면 계정 과목이 총 3개예요. 원재료 인도받았으니까 원재료가 증가하겠죠. 그 다음에 여기 선급금 해야 돼요. 그 다음에 현금 지급했습니다. 3개예요, 3개. 3개 다 끊으셔야 됩니다, 반드시. 그렇죠? 해볼게요, 그러면. 근데 우리가 선급금이 성격이 뭐였어요? 자산이었죠, 이유는. 그렇죠? 계약금 주면 방금 내가 128만 원의 계약금 줬을 때는 이 128만 원만큼 원재료라는 재화죠. 재화를 인도받을 권리가 있는 계약금을 줬었겠지. 그럼 지금 인도받았으니까 128만 원의 권리는 사라지는 거예요. 즉 선급금 까세요라는 거예요. 사라진다는 게 선급금 까라라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선급금이라는 채권을 까는 겁니다. 이거 많이 틀리시더라고. 대변에 선급금, 이거 채권 맞아요. 계약금 준 거래처 까는 거면 지금 벽산전자. 응? 달라요? 1월 23일이구나.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대변에 선급금. 네, 그 나머지가 현금. 원재료는 여러분들 128만 원, 1280만 원이 말이 안 되지. 맞죠? 계약금에다가 여러분들이 건물 만약에 10억짜리인데 계약금 1억 던져주고 잔금 9억 치렀어요. 그럼 건물이 9억짜리예요? 아니죠. 10억짜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 봐요. 1280만 원. 네. 그럼 원재료는 이 두 개 계약금하고 잔금 합친 게 원재료 금액이 되는 거죠. 왜요? 아니, 128만 원? 맞는데? 네, 맞아요. 본인 잘못이에요. 자, 죄송해요. 쏘리. 자, 차표현의 원재료. 이렇게. 네. 그래서 느끼셔야, 이거 계정 과목 다 분계 끊어야 되는 거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셨죠? 진짜야. 이렇게 실수하면 큰일 나요. 그래서 선급금하고 선수금은 언제 까시면 되냐면 물건을 서로 간에 주고받으면 까시면 돼요. 무조건. 아셨죠? 자, 그 다음에 9번입니다. 9번. 8번. 자, 8번은 33페이지.
자, 그럼 7번도 33페이지예요. 자, 보면은요. 일단 여기 가지급금으로 처리를 했었던 금액은 10만 원입니다. 그죠? 근데 10만 원을 정산하고도 부족분을 추가로 현금을 지급했다라는 건 얘가 10만 원에다가 13,000원 합쳐서 총 11만 3천 원을 썼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쓴 거가 비용이 발생한 거죠? 그럼 우리가 비용으로 처리할 금액은 11만 3천 원이 돼요. 그죠? 자, 그래서 2월 1일자에 차변에 근데 조심하실 건 지금 영업 판매 사원이니까 800번대 여비교통비 쓰시면 됩니다. 여기 요거예요. 요거. 공장이면 500번대고 회계 1급서부터는 둘 다 나오니까 꼭 잘 보셔야 돼. 비용이면 11만 3천 원. 그 다음에 현금으로 추가로 준 건 13,000원이잖아요. 그럼 현금의 감소니까 대변행 13,000원. 그럼 지금 가지급금을 원인이 밝혀졌으니까 10만 원 장부에서 제거해야죠. 제거해야 되는 지금 누가 봐도 대변에 빵꾸 나요. 빵꾸 나니까 대변에 가지급금 적으시고 가지급금은 문제에 별도의 언급 없더라도 거래처를 꼭 거셔야 됩니다. 그렇죠? 거래처를 생략할 것이라고 안 주면 반드시 거셔야 돼요. 이서희. 왜냐하면 출장비 줬을 때 이서희 걸었을 거라면 회사 입장에서는 나중에 이서희한테 받았다라고 해야 이서희를 안 쪼지. 야, 계약금이래. 야, 출장비 어디 갔냐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9번 별표입니다. 9번도 꽤 난이도가 있어요. 아까 그 문제보다 좀 극심합니다. 아까는 우리가 푼 문제는 이자 수익 총액이라도 줬지. 얘는 총액도 안 줬어. 자, 뭐냐면 얘도 아까 그 문제예요. 자, 정기예금이 만기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거 해석하면 이 뜻입니다. 지금 보통예금 계좌로 이체 받은 게 얼마냐면 1,086만 원이잖아요. 그죠? 이게 이렇게 구성돼요. 1,086만 원 어떻게 구성되냐면 이게 일단 1,000만 원은 정기예금의 원금입니다. 요거는 소득이 아니에요. 요건 소득이 아니니까 그냥 다 이제 보통예금 통장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시죠? 이자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액을 차감한 나머지 86만 원 있잖아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자 소득은 원래 100만 원이 있었거든요. 100만 원이 있었는데 이자 소득은 이거 원금이 아니라 소득이 맞아요. 이자 번 거니까. 그래서 100만 원 다 안 준 겁니다, 은행이. 그래서 14만 원을 뗀 거예요. 14만 원을 요거를 뗀 거죠. 떼고 나머지 86만 원만 준 거예요. 이렇게 나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주의하실 건 내 돈 가지고 장사하는 게 아니니까 86만 원만 이자라고 보고하면 안 돼요. 투자자들한테 저희 회사가 이자 받을 금액은 총 100만 원이었어요. 라고 정보를 제대로 총액으로 전달해야 돼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자 수익 총액은 100만 원으로 적어야 돼요. 86만 원 아니에요. 자, 근데 여기 힌트는 여기 있어요. 원천 징수 세액이 지금 자산으로 처리를 할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14만 원이요. 그럼 이거는 내 입장에선 국민은행이 나중에 갖다 낼 거지만 이 14만 원은 내 돈 가지고 국민은행이 대리납부할 거거든요. 내 세금을 대리납부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내가 낸 겁니다. 먼저. 알죠? 그렇기 때문에 요 자산으로 처리하세요라는 거 요거 선납세금 처리하라는 얘기예요. 그게 그 뜻입니다요. 자, 그러면 하나씩 해볼게요. 일단
금액 언급 있는 것부터. 자, 정기예금은 만기가 됐기 때문에 1,000만 원의 원금이 빵이 됩니다. 맞죠? 그치, 여러분들, 정기예금은 원금이 1,000만 원에서 0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2월 12일 날, 일단 정기예금이 자산이니까, 감소는 대변으로, 일단 이렇게 1,000만 원 날라가면 요게 원금 1,000만 원의 감소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요. 첫 번째 분계. 예. 자, 그 다음에, 일단, 차변에 선납세금 자산으로 처리하라라고 했으니까요. 처리한다라는 게 우리가 본인 위치 적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 차변에다가 선납세금으로 처리하라는 얘기예요. 차변에. 자고로 여기 원래 어려워요. 많이 어려워하시는데 이게 여러분들 이상한 게 아니라 어려워요, 실제로. 이렇게 금액만 보면 그 다음에 보통예금 계좌로 이체 받은 건 1,086만 원이잖아요. 그죠? 그럼 차변에 보통예금에는 여러분들 1,086만 원. 정기예금 1,100만 원 까시면 안 됩니다. 정기예금은 원금이 1,000만 원밖에 없어요. 그걸 받으면 정기예금은 1,000만 원에서 0돼야 되니까 1,000만 원 까야죠. 그죠? 그럼 나머지가 이자 수익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변에 이자 수익을 100만 원 잡으셔야 돼요. 해석을 하면. 그러니까 이거죠. 이자 수익 총 100만 원의 이자가 발생했는데 14만 원은 내가 다음 연도에 내야 될 세금을 실질적으로 내가 부담한 거예요. 맞죠? 부담하고 86만 원만 보통예금 계좌에 일단 이자가 들어온 거고. 맞죠? 나머지 1,000만 원 요 정기예금 원금이 보통예금으로 들어온 거고. 생각해보면 원금 일단 정기예금 잔고에서 1,000만 원이 0돼서 보통예금에 1,000만 원 들어온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거. 자, 그 다음에 12번. 자, 12번은 이거예요. 원재료를 수입했으니까 내가 이제 원재료라는 자산이죠. 재고자산. 맞죠? 자, 그럼 우리 원재료는 왜 사냐면 제품 만들려고. 맞죠? 원재료를 팔려고 사오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통관 수수료라는 거 이제 수입했으니까 세관을 거쳐야 됩니다. 맞죠? 그 다음에 관세를 내야지만 우리 공장으로 와요. 이걸 안 내면 공장으로 올 수가 없죠. 그 원재료를 제품을 만들기 위한 상태가 일단 공장으로 와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그래서 원재료를 제품을 만들기 위한 상태로 하기까지 쓴 거니까 얘는 비용 처리하면 안 돼요. 안 되고 자산, 취득원가에 가산해야 되죠. 그죠? 우리가 취득원가가 자산이었잖아요. 그럼 자산에 가산한다라는 건 자산을 늘리라는 거예요. 그죠? 그럼 지금 뭐로 하라는 거예요? 원재료를 늘리라는 거지. 그죠? 그래서 3월 21일자는요, 차변에 원재료 합쳐서 24만 원, 대변에 현금 24만 원. 이렇게 하셔야지, 예, 여러분들 수수료 비용 세금과 분과하시면 안 돼요. 아셨죠? 그걸 하시는 건 내가 제품 팔았을 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제 어디냐면, 어디 갔냐? 2페이지죠, 2페이지. 자, 2페이지에 22번인데요. 22번 자고로 몇 페이지냐면 50페이지입니다. 예수금. 자, 볼게요. 자, 보니까 여기. 자, 직원 김혜남에게 대한 4월분 급여 명세서는 다음과 같대요. 그럼 여기 있죠. 우리가 급여 명세서에 지급 총액이 190이에요. 그러면 급여 총액은 190만 원으로 비용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총액으로. 주주 여러분들, 저희가 급여 총액이 19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라고 정보 전달. 자, 근데 그러면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세금을 떼죠. 세금하고 4대 보험료를 뗍니다. 그래서 뗀 게 여기 있어요. 요거.
요 소득세부터 여기까지 한 게 이제 소득세 세금하고 사대분 띈 거잖아요. 그죠? 요거를 다 합치면 17만 4,250원이나. 이거를 원천징수 한 거예요. 그러면 제3자, 김해남이라는 제3자가 내야 될 세금하고 사대보험료를 미리 징수해서 보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17만 4,250원 있죠? 요거를 미리 징수해서 보관하고 있는 금액이다. 예수금 처리하셔야 되는 거예요. 부채. 그 나머지가 차인 지급액은 차감하고 인별로 지급했다라는 뜻입니다요. 그러면 172만 5,750원이 보통예금 계좌에서 나간 거죠. 이해되셨어요? 자, 근데 조심하실 건 급여 총액은 190으로 적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원천징수를 할 때는 내가 세무서나 각종 공단에 내야 될 부채가 늘죠. 이 당시에는. 갖다 내야 부채가 주는 거고, 그래서 이 당시엔 부채를 늘려야 돼, 예수금. 해보면, 자, 일단 날짜는 5월 6일. 차변의 급여. 근데 여기서 조심하실 게 있어요.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 생산부라고 보여요, 생산부? 요거 생산부. 그러면 공장이에요, 공장. 공장이니까 500번대 쓰셔야 돼, 500번대. 그래서 여기 500번대를 쓰셔야 되는데,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자고로 500번대 급여가 검색이 안 될 때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공장 직원의 노동에 대한 대가 있죠? 그거는 급여라고 표현하지 않고 임금 준다, 임금. 임금이라고 해요. 혹시라도 급여가 검색이 안 되면 생산직은 급여를 임금이라고 표현합니다. 그죠? 지금은 500번대가 검색이 되니까 500번대로 하셔도 되는데요. 만약에 검색이 안 되면 임금으로 하셔야 돼요, 실제로는. 아셨죠? 원래는 이게 맞습니다. 임금. 이렇게 하시는 게. 여기. 됐죠? 급여를 하셔서 문제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조심하실 건 앞으로 이제 공장이냐 본사냐 이걸 좀 구분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800번대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190만원.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금이라는 게 부채가 늘죠. 요게 174250. 나머지가 보통예금 계좌에서 나가니까 네, 보통예금 이렇게 감소하면 되겠습니다. 되셨어요? 자, 마지막 23번하고 마무리 할게요. 23번도 별표예요. 얘도 똑같이 50페이지입니다. 뭐냐면 일단 공장 근로자 급여와 관련돼서 원천 징수한 금액을 납부한 거. 자, 근로자 부담분이 생산직 종업원 얘기합니다. 직원. 그럼 이거는 당초에 뭐로 처리했던 거예요? 그렇죠. 예수금 처리했었겠네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시험에선 예수금 처리했었던이라고 안 줘요, 여러분들. 했었던. 걸 납부한 거니까 이제 의무를 다한 거죠. 예수금은 부채이기 때문에 납부하면 의무를 다한 거니까 부채를 감소시켜야 돼요. 요거. 그 다음에 회사 부담분 있죠. 회사 납부분. 요 회사 납부분은 여기. 세금과 공과로 처리할 것이라고 줬죠. 그죠? 이건 회사 돈 나가는 거지. 그죠? 근데 직원한테 뗀 걸 갖다 내는 건 예수금 처리했던 걸 갖다 내는 거니까 예수금의 감소가 돼야 돼요. 자, 요거는 비용인데 문제는 뭐냐면 공장이에요, 공장. 그럼 공장이니까 세금과 공과가 500번대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 요것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5월 9일장. 자, 보통예금 일단 다 해서 32만 4천원 나가죠? 그죠? 근데 우리가 여기 근로자 부담분은 예수금 처리했었던 걸 낸 거니까 예수금이라는 부채가 16만 2천원이 감소해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 회사가 실제 회사 돈 내는 나머지 회사 앞부분만 세금과 공과가 돼야 됩니다. 이용. 근데 보시면 요게 500번대 얘가 공장 쪽이에요. 여기 800번대가 본사 쪽이고 지금은 공장이니까 500번대 비용 처리해야죠. 이걸로. 이렇게 적으신 게 답입니다. 되셨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네,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또 진도 이어서 나가겠습니다요. 네.